자, 메모리 관리. 메모리 관리는 그 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램. 그래서 프로세서는 이제 CPU를 얘기하는 겁니다. CPU가 직접 주소로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접근할 수 있는, 직접 주소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는 그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직접 주소로 지정할 수 있는 유일한 메모리가 램이다. 그리고 그걸 메인 메모리라고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메모리 관리의 기능을 보면 메모리의 어느 부분을 사용하고 그리고 누가 사용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게 관리의 기능입니다. 관리. 어떤 프로세서가 있고 여기 이제 메모리가 있다 그러면 어떤 메모리 위치를 누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점검할 수 있다. 그런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에 저장할 프로세스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메모리 관리의 기능이고요.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이 메모리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 여러분이 수행할 프로그램이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뭐 디스크죠. 뭐 SSD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저장이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같으면, C라는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들어가 있죠. 그럼 거기에 있는 거를 수행을 시키면 이 메모리로 읽어옵니다. 메모리를 읽어오고, 그리고 이 저장된 프로그램이었죠. 여기 있을 때 저장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읽어옵니다. 그러면 이 읽어온다는 뜻은 뭐냐면 저장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프로세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프로세스가. 그럼 프로세스를 여기다가 저장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메모리 저장을 프로세스를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프로세스를 저장하고 이 프로세스가 이제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를 읽어들여 와서 CPU에서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읽어들여 와서 CPU에서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그 프로그램을 위로 읽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메모리에 저장할 프로세스를 결정한다. 그리고 메모리를 할당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할당한다는 거는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회수는 메모리에 있는 어떤 적재된 내용들을 그 없애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수하는 겁니다. 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걸 회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조기억장치 관리. 보조기억장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SSD나 USB나 아니면 그 디스크 있죠? 디스크, 하드디스크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는 공간이 제한돼서 그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계속 저장할 수가 없어서 보조기억 장치를 이용합니다. 특징이 있죠. 우리가 살펴봤는데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거는 지워지지 않죠.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고요. 지울 때까지 보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메모리에 있는 것들이나 CPU에 있는 것들은 파워를 끄게 되면은 그 사라집니다.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영구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기억 장치 관리의 기능을 보면 빈 여유 공간을 관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파일 작성 시 저장 장소 할당하고, 메모리 접근 요청 스케줄링, 파일을 생성하고 삭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CPU에서 계산한 것들을 그 디스크에다 저장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세스 관리, 자원 관리 중에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한 프로세스, 되게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 이게 큰 양축입니다. 물론 이제 I/O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코어가 이 두 가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되겠죠. 메모리.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는 이제 CPU를 얘기합니다. CPU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
프로세스입니다. 자, 하나의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세스, 수행된 프로그램, 수행 중인 프로그램은 프로세서, 메모리, 파일, 입출력 장치와 같은 자원으로 구성이 된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수행되려면 우선 CPU에서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서, 메모리에 저장이 돼야 되죠?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파일 IO를 할 수 있어야 되죠? 파일 입출력을.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뭐 프린트를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자원들의 사용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자원은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제공하거나 실행 중에도 할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집합, 그러니까 어떤 작업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 코드를 수행하는 운영체제 프로세스와 사용자 코드를 수행하는 사용자 프로세스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의 집합을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윈도우 시스템에서도 컨트롤 알트 델이나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면 운영체제 프로세스들이 엄청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작업 관리자를 열면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또 어떤 프로그램을 또 익스플로러 같은 걸 이제 크롬 같은 거 또 수행을 하게 되면 사용자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동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프로세스들의 집합, 그걸 시스템. 이 시스템이 알고 보면은 이런 SYSTEM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세계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죠. 그게 월드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시스템은 어떤 기반이 되는, 바닥이 되는 어떤 그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월드가 이제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어떤 체계적인 체계, 이런 데서 이제 유래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프로세스는 프로세서 분할을 사용해서 병행 수행이 가능하다.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시스템에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지만 CPU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던가, 동시에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능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운영체제의 기능을 한번 보면요. 운영체제의 기능입니다. 운영체제의 기능. 프로세스와 스레드 스케줄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뒤에서 배웁니다. 프로세스 수준에서 아시면 되겠고, 그것과 비슷한 종류의 스레드라고 있습니다. 스레드. 사용자 프로세스와 시스템 프로세스의 생성 제거,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중지, 재수행도 하고, 프로세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체제들이. 그래서 프로세스의 생로병사를 다 하고 있네요. 만들고, 멈추고, 기다리게 하고, 다시 수행하게 하고, 그리고 끝내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동기와 방법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에 통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이제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 밑에가 안 보이는데, 교착 상태를 방지하는, 이게 데드락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데드락이라고 있습니다. 데드락이라고 있는데, 이게 LOCK입니다. LOCK. 그, 열쇠죠, 열쇠. 그, 데드락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현상인데, 데드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드락.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을 운영체제가 제공해줘야 됩니다. 이 데드락은 뭡니까? 열쇠가 죽은 거죠. 열쇠가 이제 잠수가 잠겼는데, 열쇠가 꽂힌 채로 부러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잠겼는데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되면 안 되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그 컴퓨터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드락이라는 그런 게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락이 걸렸는데 그걸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또는 방지하는 방법을 운영체제가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 입출력 장치, 주변 장치를 관리한다. 이것도 이제 운영체제가 주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중에는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일이 많습니다. 운영체제는 특수 프로그램인 장치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입출력 장치와 상호작용한다. 장치 드라이브, 좀 더 정확한 말은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그래서 DRIVER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가, 여러분 탁구 치다 보면 드라이브 넣지 않습니까? 이 구동하고 어떤 일이 확 되게 하는, 이제 구동시키는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이제 드라이버죠. 드라이버. 그래서 이제 구동기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운영체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는데 운영체제가 CPU에서 돌아가고 있겠죠. CPU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입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체제가 이 입출력 장치들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이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프로그램을 올립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장치들을 이제 컨트롤합니다. 입출력 장치들을 컨트롤합니다. 제어합니다. 뭘 통해서? 이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통해. 이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랑 따로 운영체제의 일부로서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구동하는 프로그램이, 그게 드라이버입니다. 하드웨어 요소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이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장치 드라이버입니다. 장치 드라이버. 우리말로 순수하게 하면 장치 구동기가 되겠습니다. 장치 구동기. 그건 특수 프로그램을 두어가지고 운영체제가 이 하드웨어 장치들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치 드라이버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장치 드라이버. 장치 드라이버는 특정 하드웨어 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통신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통신할 수 있다는 거는 읽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가 이 하드웨어랑 통신할 수 있다는 거는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운영체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내는 건 라이트가 되겠고 쓰기가 되겠고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 읽기가 될 겁니다. 읽기. read R, write W. 이렇게 돼서 이제 read write가 가능하다. 그게 이제 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치 드라이버는 특정 하드웨어 장치와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요 특정 이 장치 드라이브 있죠. 장치 드라이브는 요 하드웨어 장치에 그 통신할 수 있는, 읽고 쓰게, 운영체제가 읽고 쓸 수 있게. 그렇죠. 만약에 이 특정 장치가 키보드다 그러면 읽어오는 게 이제 주된 일이 되겠죠. 운영체제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프린터다 그러면 라이트 하는 일이 주된 일이 될 텐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요 장치 드라이버다 이겁니다. 장치 드라이버.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 드라이버 장치 구동기 요거는 특정 하드웨어를 목표로 얘를 제어하려고 만들어진, 얘를 제어하는 데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GPU를 사왔습니다. 그 GPU를 포트에다 꼽았습니다. 그거를 GPU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프로그램이 뭐냐? GPU라는 특정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구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장치 구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장치, 입출력 장치 관리를 위한 운영체제의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 장치를 왜 입출력 장치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실 USB도 있고 화면 디스플레이 또 있고요. 모니터도 있죠. 그리고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장치들이 우리 컴퓨터에 있는 OS와 어떤 일을 합니까? 입출력을 합니다. 운영체제 입장에서 입력이면 읽어오는 거죠. 입력이면 읽어오는 겁니다. 입력이면 읽어오는 거죠. 이렇게 입력이면 읽어와요. 이거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입력이면 읽어오는 거죠. 출력이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 이외에는 사실 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데이터가 들어오든가 데이터가 내보내든가 또는 제어를 내보내든가 제어를 받아들이던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입출력 장치라고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메모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입출력 장치가 될 텐데 메모리는 이제 논외로 하고 나머지 그 CPU하고 메모리 빼고 나머지를 입출력 장치라는 말을 씁니다. 데이터의 흐름이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하게 컴퓨터 쪽에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출력 장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유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임시 저장 시스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런 뒤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캐싱이라고 하는데 버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O에 있는 걸 미리 읽어와서 그 운영체제가 좀 쉽게 읽어갈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장치용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제공. 여러분 이 인터페이스가 아까 이제 상호 간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서로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사람 위주의 이제 표현이죠. 우리 사람 위주의 표현이고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실제로 컴퓨터는 그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보셨을 텐데 거기에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어떤 기능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 인터페이스를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컴퓨터가. 그래서 이제 이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그 프로그램적으로 뒤에서 보면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 기술적인 실체가 함수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그냥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이해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장치에 드라이버를 또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 장치 관리를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